안녕하세요, 사라고고입니다. 해파랑길 58 코스편입니다. 네, 요즘 많이 덥죠? 덥긴 하지만 지금이 해파랑길 걷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맞춰서 운행용 장비나 텐트 등을 준비한다면 충분하게 즐기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코스 설명과 사용한 장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번 코스는 해파랑길 58 구간으로 울산을 거쳐서 올라가며 6구간 빼고는 쉬운 편이라고 보면 되죠. 5코스는 총 17km 거리로 진화해변을 출발해서 덕하역까지 가는 구간이며 울산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해야간 물줄기를 보면서 걷는 강변길입니다. 배낭은 지펙스 서브네로 DCF 모델이며 매우 가벼운 255g이 장점이고요. 다이니마 재질로 인해 우천 상황에서 큰 장점을 보이죠. 활용도는 타운용도 좋고 동계 백패킹까지 되는 만능에 가까운 성격으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배낭입니다. 바지는 파타고니아 베기스 5인치 셔츠로 특징은 메쉬 안감이 있어서 팬티를 안 입어도 돼. 발수 마감 및 속건성 나일론으로 마트 마실용으로도 최고죠. 신발은 하계에 특화된 알트라 올림퍼스 4 모델로 통기성이 아주 좋은 메쉬 가피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장거리 하이킹에 적합해서 1년 사이에 200km 이상 운행을 해도 발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신발입니다. 상의는 아크테릭스 레미즈 후디로 100% 폴리에스테르 소재며 이런 날씨에 운행용으로는 너무 더웠습니다. 필라빈 아비스코 선 후디가 상대적으로 훨씬 시원했는데 속건성이 더 좋고 약간 모시 같은 질감이라서 달라붙지 않는 점이 하계는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장갑은 레키 브리즈 숏으로 끼고 벗기 용이한 구조며 통기도 잘 되는 편이죠. 사용 횟수가 늘수록 땀을 흘리면 세탁을 해도 냄새가 나는 편인데 항상 2켤레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8.7kg 더 가면 됩니다. 땀밴드는 몬추라의 프리즈마로 얇은 속건성과 조임이 적어서 잘 사용 중이죠. 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로를 타고 덕하역까지 가야 하죠. 고정하지 않은 채로 기둥에 올려놓았다가 폰이 넘어졌는데 조비 고릴라 포드와 맨프로트 폰 홀더 조합으로 실제로는 안정성과 사용 편의는 우수하죠. 드디어 덕하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파랑길 5코스가 끝나고요. 여기서 다시 6코스가 시작됩니다. 18km 거리에 전체 운행 시간은 2시간 52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거의 평지 위주라서 힘들진 않다고 보면 되죠. 6코스는 서남호수공원 및 울산대공원을 통과해서 태화강 전망대까지 가는 구간으로 15km 거리지만 대부분 산길이라서 준비 없이 가면 진짜 화대 정주처럼 힘들 수가. 네, 진짜 힘들었던 게 코스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왔거든요. 중간에 편의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달랑 에너지 젤 하나만 들고 왔던 게 큰 패착이었습니다. 배낭은 고사마 계열의 미니멀리스트 식구로 273g의 무게와 편한 운행감이 장점이고 다녀오면 세탁도 매우 쉽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재질은 로빅 나일론입니다. 운행용 바지는 야마토 미츠의 DW5 포켓 셔츠로 부드러우면서 편한 착용감과 폰 수납이 좋죠. 참고로 오늘 촬영은 DJI의 포켓2로 삼축 짐벌에 1.7인치 시모스 센서와 조리개 1.8의 밝기가 장점입니다. 환산 하각은 20mm 정도 되죠.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양산 대용으로 들고 온 몽벨의 트래블 우산입니다. 매우 가벼운 86g의 무게와 작은 수납 사이즈로 인해 출퇴근용으로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모델로 펼쳤을 때 직경은 88cm로 약간 좁긴 하지만 그렇게 젖을 정도로 좁지는 않아서 애용 중입니다. 첼데니아의 얇은 원단이 차악의 피를 제어하고는 막아주죠. 상단 샤프트는 철이고 하단 샤프트는 알루미늄 구조입니다. 15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딱 봐도 길 모양새가 심상치 않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산길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보급할 곳이 없으므로 물과 운행시간 충분히 챙겨서 들어가야 되는 마의 구간입니다. 출발한 지 2km 만에 이 상태로 계속 가야 하죠. 그래도 숲이 이어지므로 간간히 그늘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 땀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서남호수 공원 초입인데 구경하면서 걷기 좋은 구간이지만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찍을 엄두가 안 나더군요. 촬영은 포기하고 어찌어찌 태화강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총 16km에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로 힘들게 느껴진 구간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다음은 7코스로 총 길이는 17km며 난이도는 쉽죠. 왜냐하면 태화강을 따라서 연포 상거리까지 쭉 직진이거든요. 그리고 6코스를 땡볕에 대낮에 하는 바람에 생고생을 한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6시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리 대숲길을 힐링하며 걸을 수 있는 살방 코스로 너무 좋다고 보면 되죠. 저쪽 다리 밑이 태화강 전망대거든요.
저기서 7코스 출발해서 이쪽으로 지금 돌아서 다리로 해서 한 바퀴 돌고 U자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실미대숲길에 들어갑니다. 대나무들이 정말 장관이더군요. 멋지다. 이건 사진 찍어야 되겠죠? 오.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도 들어와서 더욱 이쁘죠. 불도 들어오네요. 이게 약간 LED처럼 대나무에 대숲길에서 다시 옆에 광대길로 나왔습니다. 밤에 보는 태화루는 멀리서 봐도 진짜 예술작품 같더군요.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멋있네요. 이야. 사실 오늘도 유일하게 챙긴 게 바카스 젤리입니다. 저녁을 안 먹고 걷다 보니까 배가 금방 고프더라고요. 14km 지점부터는 거의 이제 도로변을 따라서 저기 끝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한 남은 3km는. 확실히 야간에 운행을 하니 덜 덥긴 하지만 그래도 땀이 안 날 수는 없죠. 가까이에 대형 선박들과 수출용 차들을 보니까 여기가 울산이라는 곳이 실감이 나더군요. 저기 앞에 이제 7코스 종착점입니다. 드디어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없더군요. 야,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7.8km 3시간 7분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8코스는 여기 연포산을 타게 됩니다. 사진 찍고 바로 옆 편의점에 가서 빵과 커피를 흡입했죠.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파랑길 8코스입니다. 12km에 4시간 정도 소요되고 방어진항, 대영암 공원을 거쳐 일산 해수욕장으로 가는 코스죠. 시작과 동시에 연포산을 타고 넘어가면 되는데 넓은 등로가 잘 되어 있어서 힘들진 않고요. 곧장 울산대교 전망대까지 이어지죠. 운영시간 21시. 여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21시까지며 전망대에 올라가면 대교와 울산항 전체의 모습을 매우 잘 내려다볼 뿐 아니라 길구간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한두 번 하면 또 괜찮아요. 문화해설까지 들을 수 있어 정말 괜찮더군요. 이어서 천내봉소대가 바로 나오고요. 도로로 내려가면 방어진항에 들어서게 되죠. 오래된 레트로 항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정도며 8시가 넘어서 그런지 배가 상당히 고파지기 시작하더군요. 밤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덥긴 했는데 손만 씻어도 개운하네요. 오. 습도가 높아가지고 와 술도네요. 술도 바닷길인데 밤에 걸어도 참 이뻤습니다. 나 좀 더 예쁘겠네. 야 저쪽까지 쭉 이어집니다. 와. 아마 낮에 가도 사진 찍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군요. 대양암 공원 직전에는 살짝 해안길을 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꼭 헤드랜턴이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양암 공원입니다. 낮에 몇 번 왔었지만 이렇게 야간에 오기는 처음인데 멋진 조명으로 인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보고만 있어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매우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2km 남았네. 일산 해수욕장이 얼마 남았죠? 8코스 종착점입니다. 이제 13km 3시간 18분 8코스가 12km 5시간인데 우리가 3시간 19분 걸렸고 와 9코스는 진짜 기네. 19km 6시간 30분. 텐트 피칭은 이곳에서 할 예정으로 인적이 드문 변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텐트는 크로스오버돔으로 어떠한 장소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폭넓게 대응 가능하고 매우 작은 패킹 사이즈로 인해 아무 배낭이나 가리지 않는 궁극의 매력이 있죠. 배낭은 아크테릭스 에어리스 15에 패킹을 했습니다. 상단에 넣은 바나나 2개는 오면서 먹었고요. 여름이라서 가볍게 패킹하기에 유리한 조합입니다. 온도계는 서머웍스의 지퍼풀 온도계로 최고 최저 온도 기록이 나오고 라이트도 들어오죠. 배터리는 1년 지속된다고 합니다. 물병은 라이프워터 1리터 모델의 고사마 기어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막의 특성상 직관적 사용이 가장 편해서 애용하고 있죠. 오늘 침낭은 솔 이스케이프 BB의 OD 그린으로 나름의 투숙과 포근함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고요. 참, 저 고무줄은 스마트홀 양말을 사면 주는 무지개 밴드인데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폭도 넉넉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맞고 사이드에 지퍼가 있어서 내부 온도 유지에 효과적이죠. 또한 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체온 유지 효과도 있고요. 다음은 메트로 우브라이트 RW 모델입니다.
무게는 310g이며 폭은 R 모델 대비 13cm 더 넓은 64cm의 여유가 있어서 60g의 무게가 늘어나더라도 폭이 넓은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엑스패드 UL 베개를 고정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준비한 옷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없어도 되지만 혹시 몰라서 챙긴 본옷으로 옴코 폴리스 자켓입니다. 프리마 로프트 액티브 125g 충전이며 195g 무게에도 불구하고 본력이 뛰어난 편으로 동계 운행용으로 적합한 편이죠. 바지는 파타고니아 테레본 조거 팬츠로 겨울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범용성이 장점입니다. 또한 솔비비와 같이 사용할 때 달라붙지 않는 역할도 해주죠. 운행용 바지는 그라미치 셀 패커블 셔츠로 폴리에스터 100% 재질로 내구성과 발수 기능이 좋고 가벼운 소재로 착용감이 쾌적해서 평소 타운용으로 즐겨 입기도 하고 수영장까지도 가능하죠. 걸을 때 입은 스마트울의 메리너 스포츠 150 티셔츠로 100% 울 소재의 얇은 편이라서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 매우 적합하며 방체의 장점으로 다음날이 되어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편입니다. 양말은 아이스브레이커의 멀티 스포츠로 60% 울에 발뒤꿈치와 발가락 내구성이 강화된 모델이죠. 다음날 신을 메리노 울의 하이크 라이트 쿠션 모델입니다. 이어서 먹을 것들인데 즉석 비빔밥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밖에서만 먹는 오징어 땅콩, 찌포, 비스킷입니다. 이건 샤워 티슈고요. 플라스틱 통에 든 것은 코인 티슈로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준비한 쿡셋은 에버뉴 400FD 팝 베이스에 전부 담은 것으로 지금 상태의 총 무게는 150g으로 가볍고 패킹도 작다고 보면 됩니다. SB 고체 연료 2종류로 400ml 물을 3번 정도 끓일 수 있는 용량입니다. SB에서의 티타늄 스토브고요. 빅라이트 앤 다이내마 패치를 감았습니다. 윌도 폴더 컵이고요. 그럼 SB 스토브를 사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은 사이즈 한 개는 200ml 정도 끓일 수 있죠. 라이터를 고체 연료에 3초 정도 불을 붙이면 점화가 되고요. 아니네요. 5초 정도로 정정할게요. 여튼 그 후는 잘 타기 때문에 바로 팟을 올리면 됩니다. 텐트 안에서 사용은 가급적 하지 말고 외부에서 하고 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처럼 뚜껑을 깔아주면 되죠. 윈드실드를 해주면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사용합니다. 커피는 킹 에스프레소로 준비를 했고요. 한 잔은 윌도 컵에 만들고 다른 한 잔은 반 정도 남은 물에 그대로 넣어서 마셔도 되죠. 텐트 내부 모습으로 상단에는 지펙스의 패치 루프를 달아서 랜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서 습기가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단과 상단에 있는 벤틸은 어느 정도의 환기는 해주고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죠. 다음날 아침으로 결로가 제법 찬 게 보이지만 바닷가 침낭에는 전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환경이었습니다. 외부의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젖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도 원단이 얇아서 햇빛이 나면 금방 마르는 편입니다. 밤의 최저 온도는 15도였습니다. 역시나 단독으로 사용한 솔비비 내부는 쾌적했고요. 경험상 조거 팬츠와의 조합은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선글라스는 옴브라즈의 클래식 버전이며 편광 기능을 선택한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프레임 내구성이 강하고 안경 다리가 끈으로 되어 있어 부피도 좋고 고정력이 매우 우수하죠. 복귀 패킹은 아무래도 음식이 빠짐으로 편하게 넣으면 되죠. 돌아가면 어차피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참고로 음식과 물을 포함한 총 무게는 출발할 때 4.6kg 정도였습니다. 15리터 배낭으로 13kg 정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전면 포켓에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폭도 좋고 깊이도 긴 편입니다. 다만 폰을 넣게 되면 꺼낼 때 3초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등판의 폰 패널 구조도 괜찮아서 달라붙지 않습니다. 전면 포켓은 좌우 비슷한 무게로 넣어야 처지는 현상이 덜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장비들은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